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입니다. 맨발 걷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맨발 걷기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시는데요. 약사 입장에서 맨발 걷기와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영양소를 알려드리자면 그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맨발 걷기를 더 잘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맨발 걷기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맨발 걷기가 한편으론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맨발 걷기는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첫 번째 장점은 맨발 걷기가 생각보다 힘들고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건데요. 혹시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니 양말 한번 벗어보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냄새가 여기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향기로운 발가락 5개를 쫙 펼쳐보세요. 어떠신가요? 5개 발가락의 거리가 잘 벌어지시나요? 좀 힘드시다면 다른 발가락들은 가만히 있고 엄지발가락만 움직여서 발가락으로 따봉을 날려봅시다. 어떤가요? 이건 잘 되시나요? 만약 이런 운동이 잘 되지 않는다면 풋코어 근육이라 부르는 발 근육이 퇴화한 건데요. 이 풋코어 근육의 퇴화는 발바닥 통증으로 걷기 힘들어지는 족저근막염, 발에 변형이 일어나는 무지외반증, 발신경의 통증을 일으키는 지간신경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이 풋코어 근육을 강화해 이런 족부 질환을 예방해 주는데요. 맨발 걷기를 하면서 더 다양한 지형에서 균형을 잡으려다 보면 다양한 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발의 세부 근육의 움직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량도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이 점점 퇴화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스케이트나 자전거 같은 거 배울 때 금방금방 배우는데 어르신들은 집에서도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사실 나이가 들었을 때 다양한 질환이 찾아와 고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소한 낙상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정말 흔합니다.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워 낙상사고만 예방해도 수명이 몇십 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두 번째 장점은 지압을 통한 혈액순환입니다. 흙바닥에 돌멩이, 나뭇가지, 나무뿌리 같은 것을 밟으며 발에 마사지 효과가 일어나 발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발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또 발에 뭉친 근육이 있다면 풀어주고 긴장되어 뻣뻣해 있던 근막이 이완되고 발바닥 신경도 자극해서 두뇌 자극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 맨발 걷기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적게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맨발 걷기의 세 번째 장점은 만성염증 개선입니다. 일명 맨발 걷기를 어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구 표면과 신체가 겹쳐질 때 자유전자가 신체로 유입되어 몸속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만성염증을 감소시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맨발 걷기에 대한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맨발 걷기에 접지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제임스 오슈만 박사 연구팀은 2015년 3월 맨발이나 손 같은 우리 신체가 지구 표면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염증, 면역 반응, 상처 치유, 만성염증 및 자가 면역 질환의 예방이나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박 연구들도 꽤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회의주의 과학 잡지 스캡틱은 2016년 6월 기사를 통해 이 접지 효과를 비판했습니다. 스캡틱 측에서는 해당 연구 결과들이 접지 관련 용품을 파는 회사의 후원을 받고 연구됐다 주장했고요. 그렇다면 반대론자들은 이거 이외에 맨발 걷기를 또 어떤 근거로 반대하는 걸까요? 맨발 걷기의 첫 번째 단점은 무리한 발 사용입니다. 우리의 발은 대부분의 시간을 양말과 신발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고 움직이거나 자극받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퇴화된 상태입니다. 이렇듯 많이 약해진 상태의 발로 갑자기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 근육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 전체의 균형도 흔들려 뼈, 관절, 족저근막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맨발 걷기가 오히려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의 두 번째 단점은 감염입니다. 우리가 주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는 외부의 흙길에는 동물의 분변에서 나온 세균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요. 이런 세균들은 파상풍 같은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다면 상처가 더 잘 나고 상처를 통해 감염이 일어나 크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맨발 걷기의 세 번째 단점은 기존 증상의 악화입니다. 이미 발이 변형되어 있거나 굳은 살이 심한 경우 혹은 혈액순환 장애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발이 약하다면 맨발 걷기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에는 지방 패드가 있는데요. 이 지방 패드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얇아집니다. 원래 이 지방 패드는 우리의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맨발로 걸으면 신발 쿠션으로 무게를 분산시키지 못해 다칠 수도 있으니 발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맨발 걷기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맨발 걷기는 주류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맨발 걷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맨발 걷기의 효용을 말하는 연구진들이
맨발 걷기 관련 용품을 파는 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에 꼭 관련 용품이 필요한가요? 그냥 맨발로 걷는데 뭘 사지 마세요.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맨발 걷기는 이점이 더 많습니다. 접지로 인한 염증 개선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맨발 걷기의 운동 효과와 혈액순환 효과는 확실하잖아요. 다칠 염려만 없다면 해볼 만한 운동이라는 것이 오징어 약사의 결론입니다. 다만 다치게 된다면 맨발 걷기를 하지 않으니만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맨발 걷기의 주의사항 그 첫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걷기 전에 잠깐 스트레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 맨발로 걸을 수 있을 만큼 발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발가락 펴기와 발가락 따봉 테스트 기억나시죠? 이 두 가지 중 최소 한 개라도 가능해야 맨발 걷기로 부상을 입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럼 발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맨발 걷기가 가능해질 만큼 발 근육이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혹시 그새 양말 다시 신으셨던 분 다시 벗어주시고요. 발가락을 뒤로 꺾고 발바닥을 밀 때 밀듯이 밀어줍니다. 이 스트레칭이 생각보다 좀 힘이 드는데요. 꾸준히 해주시면 발이 유연해지면서 근육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 시간과 장소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실 때는 맨발 걷기 존이나 청결이 보장된 곳에서 해주세요. 땅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 조각이나 튀어나온 못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하시더라도 바닥을 잘 보면서 하시고 바닥이 잘 보이지 않는 해가 진 이후로는 신발 신고 걸으시고요. 해가 떠 있을 때만 맨발 걷기 하는 거 명심해 주세요. 세 번째, 기저질환입니다. 발에 문제가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맨발 걷기 전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맨발 걷기는 보기보다도 꽤 강도가 있는 운동이니까요. 만약 허리 디스크나 발 변형, 당뇨발 같은 지병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지 못하신데도 집에서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통해 발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맨발 걷기 이후 혹시 다친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흙 속에는 나쁜 세균들이 득실득실 거립니다. 건강을 위해 한 일이 예상치도 못한 치명적인 결과를 맞지 않으시려면 늘 맨발 걷기 후에 발을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맨발 걷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발에는 7,200개의 신경이 있고 2만 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신경과 신경 말단 및 근섬유막의 중요한 구성 물질인데요. 최근 이 오메가3는 나트륨과 칼륨 활성화에 영향을 줘 우리 몸의 신호를 더 잘 전달하게 하는, 즉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능으로도 각광받고 있어 맨발 걷기라는 운동 자체를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맨발 걷기의 효능이 총 3가지 있었죠. 운동 기능, 혈액순환, 염증 개선. 오메가3의 운동 능력 향상 효과로 운동 기능에 도움을 주었다면 나머지 혈액순환과 염증 개선에는 오메가3의 EPA가 도움을 줍니다. EPA는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방해해서 혈관을 틀어막는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물질의 생성에도 도움을 줘 염증도 개선해줍니다. 그리고 이 염증 개선 효과가 운동 후 생기는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운동 후 피로회복과 감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오메가3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맨발 걷기를 돕는 오메가3 효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2000mg 이상 섭취했을 때 기준이에요. 최소 2000mg 이상 섭취했을 때 이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인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나 등 푸른 생선으로 하루 2000mg 이상의 권장량을 모두 채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영양제로 드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아침 저녁 2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점심에도 드셔서 3알 정도 드시는 것 권해드립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부상만 조심한다면 좋은 운동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실 때 오메가3를 통해 수행 능력과 효능 극대화를 노려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